그런데 여기를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꽈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출제되는가 유형을 익히셔야 돼요. 어떻게 출제되는가. 우리 행정심판의 흐름과 관련해서 기출이 어디 파트가 나오고 그게 나오면 어떤 유형으로 나온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쟁송이라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심판도 흐름은 똑같고 비송사건 절차도 흐름은 똑같아요. 다만 심판의 특성, 정식소송의 특성, 행정소송의 특성, 민사소송의 특성, 형사소송의 특성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뭔가 분쟁의 대상이 하나 나오겠죠? 그게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심판은 여기서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비송사건 절차하고 차이점입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청구가 없더라도 법률상 법원의 권한이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반드시 당사자 등 요 분쟁의 대상자가 심판 청구를 해야 개시가 되는 겁니다. 개시. 그리고 위원회는 일단 심판이 청구가 되면 반드시 심리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다거나 발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심리를 하는데 이 심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 행정심판 요건을 갖췄냐, 즉 심판 청구가 잘 들어보세요. 청구입니다. 지금 제가 처분이라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를 하는데 이걸 요건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건심리를 해봤더니 심판 요건을 갖추지 않았네?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이걸 각하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건을 갖췄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지금 대상이 뭡니까? 이 처분 가지고 위원회한테 청구를 했는데 당사자가 주장을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이 처분은 위법이다,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구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심판을 청구했냐? 청구 이유.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위법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하겠죠? 이걸 청구 이유, 청구 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건을 갖췄다면. 지금 청구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자, 이것을 본안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안심리. 심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심리입니까? 심리의 대상이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보이세요? 뭐 심리하는가? 요 심리는 뭘 심리예요? 위원회가 행정청의 요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 심리는 뭐예요? 요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심판 청구했는데 심판 청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번 문제 아까 봤던 그거는 뭘 물어본 거예요? 요거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꽈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잘 써도. 자, 이렇게 이제 본안 심리를 한 다음에 심리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왔겠죠. 판단해 보니까 위원회가 결론 나왔다. 그러면 그걸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이죠. 심리를 해본 결과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네. 각하 재결. 이해되시죠? 이게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이라면 판결이라고 하는데 심판은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결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보시고 이제 재결도 두 가지 거 아닙니까? 심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은 뭐겠어요? 위법하다. 그러면 인용하는 재결. 받아주겠죠.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해 보니까 주장하는 게 이유가 없네.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보니까 적법하네. 그러면 받아줘요. 기각시켜요? 기각시켜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용 재결과 기각 재결. 요건 심리에서는 각하 재결. 요건 갖췄다면 본안으로 가서 또 이렇게. 이게 흐름입니다. 심판 흐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재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에 해주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게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재결이 나와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재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훈시 규정이라 되게 막 그 사건이 많이 밀리면 1년도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기다리고 소송 들어가고 막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임시 구제를 해주겠다.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런 이제 가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흐름을 먼저 잡아드렸는데 요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렇게 흘러간다. 요렇게 흘러간다. 요렇게 흘러가는데 사례가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40점 아닙니까? 이거 전체 종합으로 딱 문제를 내가지고 이 처분의 방금처럼 인용 가능성과 그리고 가구제 방안은 무엇이고 재결이 나왔을 때 효력은 뭐냐 한번 논해보시오. 이렇게 40점짜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40점 갖고 부족하고 300점 만점으로 가야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출제하든가 이 부분을 출제하든가 요 부분을 출제하든가 요 부분을 출제를 해요. 어떻게 출제되는가 유형을 익히셔야 돼요. 어떻게 출제되는가.